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정선에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들이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작은 중고등학교들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교육의 경쟁력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역의 동문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고 특성화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85주년을 맞은 정선군 북평면 남평초등학교. 올해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 1학년은 없고 2, 3학년과 4, 5학년은 복식 수업, 6학년만 독립된 학급에서 수업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교생이 9명으로 폐교 위기까지 갔지만 특성화, 특화 교육 등으로 전입생이 생겨 올해는 14명까지 늘었습니다. 전입생이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동창회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과 함께 학교에서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내년에 6학년 6명이 졸업하면 전교생이 10명 아래로 내려가 존폐 위기는 여전합니다. 현재 정선군의 1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읍지역 초등학교 3, 4개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충원율이 50% 이하입니다. 5세 이하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2029년에는 정선군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 지역 일부 중학교도 5년 안에는 전교생이 10명대로 줄고 고등학교도 순차적으로 재학생 감소 영향을 받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 환경 재구조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선군 7개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모여 고등학교 재배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통합된 7개 고등학교를 단설 3개로 분리해 특성화 학교로 변모시키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개 통합형 학교로 재구조화해 공동화 현상을 막고 학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의 동문들이 우선 기득권을 버리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선군의 학교가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도내 시군들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폐교 위기를 넘어서 야구 전문학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영월의 상동고등학교. 지난주 경기에서는 감격의 첫 승도 거뒀는데요. 지난해보다 많은 신입생을 받으며 진영을 갖추고 야구 전문학교를 향한 첫걸음도 착실히 떼가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1919 신중한 투구가 이어집니다. 2사 2-3루 득점권 위기에 몰렸던 투수가 중견수 플라이로 이닝을 끝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주 경기 강원권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구부로서 첫 발을 내디딘 영월 상동고 야구부입니다. 첫 경기에서 강호 강릉고에게 7회 콜드패했지만 다음 날 만난 강원고를 투지 있게 몰아붙인 끝에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극적인 첫 승을 거뒀습니다. 무슨 결승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학년 3명만 남게 되면서 폐교될 뻔했던 상동고는 야구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를 창단해 첫 해 14명이 전학을 왔고 올해도 15명이 입학하면서 전교생 모두 야구부인 학교입니다. 상동고의 최종 목표는 야구 전문 학교입니다. 야구 선수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첫 단계는 관련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겁니다. 올해 체육 전문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돼 5년 동안 해마다 3억 원을 지원받는데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짤 수 있고 교수진 구성도 학교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야구 전문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후에는 야구 특수목적고 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걸 준비합니다. 폐교에서 희망을 던지는 야구부로
다시 한국 야구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학교로 상동고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장을 지울 때뿐만 아니라 손톱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화장솜 많이 쓰실 텐데요. 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자극이 적다거나 살균 처리가 됐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하는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충북의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화장솜.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개? 매일매일 쓰고 하루에 2장 정도 써요. 일단 제 피부에 쓰는 거니까 저자극인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화장솜이 잘 뜯겨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16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11개 제품에서는 세균이, 6개 제품에선 곰팡이가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세균과 곰팡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18개 제품에는 제조일자 표시가 없었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이나 각질 정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시정 권고에 따라서 제조,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회신을 했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들은 향후 생산할 제품부터 그런 표현을 삭제하고 하지만 화장솜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봉의 기준이 300 CFU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값하고 비교를 하면 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원은 화장솜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습기가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강원도 내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2명만 강원도에 취업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강원도 의대 졸업생 1,003명 가운데 636명이 수도권에 취업해 63.6%가 수도권으로 유출됐습니다. 비수도권 취업자 367명 가운데 강원도에 취업한 졸업생은 216명으로 21.5%였습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지원을 통해 강원도 내 4개 대학 정원이 267명에서 43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철원군이고 가장 좁은 곳은 동해시, 속초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철원군이 12,000헥타르로 가장 넓고 홍천군이 5,200헥타르, 원주시가 3,800헥타르였습니다. 속초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고 동해와 태백시도 각각 17헥타르, 230헥타르로 면적이 작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원주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한 곳씩을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지정기관은 춘천 우리소아과와 원주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고 진료 시간은 평일 평균 밤 9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만 18살,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한 곳이었던 지정병원이 사업을 포기해 지정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과 내일 오후 4시에 공개됩니다.
MBC를 비롯한 강원 5개 방송신문사는 K스탯에 의뢰해 도내 8개 선거구 각 5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춘천 갑과 원주 갑,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내일은 춘천 을과 원주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국은 반도체 사업추진단과 반도체 산업과로 개편하고 청사 건립추진단은 도청 이전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지역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전담팀을 새로 만들고 균형 발전과를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정원은 변화가 없고 전체적으로 1개국과 1개과가 늘고 출장소 1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입법 예고와 범죄 심사,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춘천시가 세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봄내 동동사업은 호반초와 신남초, 금병초와 신사우동 꿈마루 도성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돌봄터를 마련하고 돌봄과 교육 활동에 나섭니다. 또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사업으로 효자초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1:1 원어민 화상 영어를 실시하고 동춘천초는 AI 분야 교육 사업을 특화 운영합니다. 더불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별 특화 과정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앞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지난 23일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춘천시 명동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선거 캠프 선대위원장 등이 임명됐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혜란 후보는 그동안 춘천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났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뽑아내 춘천의 경제를 도약시키고 춘천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내 고독사를 예방하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를 현재 70명이 이용하는 안부 전화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희망빛 사업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에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으로 위촉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발굴하는 온 동네 샅샅이 사업도 전개합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어선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대부분 어선이 10톤 미만 소형인데다 절반 이상이 21년 이상 노후돼 있는 만큼 위험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어선 사고는 매년 3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엔진이나 기관 장비 손상이 전체 사고의 80%, 해상 부유물 감김이 7%, 어선 간의 충돌이 4% 등이었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건설 근로자의 채용 강요와 건설기계 임대 부당 청탁 행위 등으로 확대합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내 축산 가공품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이 가공물 판매액은 4,2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유가공업과 알가공업은 소폭 증가했지만 식률 가공업이 10%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판매액 중의 수출은 1.4%에 불과했고 98.6%가 내수 판매였습니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평창군 국장급 공무원과 팀장급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평창군이 비리 근절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력 등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개인별로 연간 5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충족 시 부서별, 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동 강령, 청렴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추가됩니다. 홍천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00명을 수용하기로 해 농번기 농가의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에는 첫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설명회를 열고 근로 조건, 인권 보호,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2022년에 540명, 지난해 92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수용했고 올해 이보다 300명 증가한 1,200명을 6월까지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인제군 남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가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연면적 2,6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공중 목욕탕과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 공간이 들어섭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